자,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입니다. 자, 노트를 먼저 펴볼게요. 노트는 151페이지. 제가 전 시간 때, 자, 그 위에 보시면 2번에 1번,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게 하였을 때, 비공무원은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 공문서가 좀 특수해요. 밑에 나와 있지? 이 특수한 공문서라면 그것이 이제 공정증서 원본 등이라는 겁니다. 특수한 공문서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 비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다라는 거예요. 즉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는 간접정범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죄가 되려면 이 공무원은 역시 선의자여야 돼. 선의자. 그쵸? 선의자였을 때 본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무원이 만약에 악의라면요. 악의자라면 이 공무원이 악의를 갖고 공문서에다 허위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 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것이고 비공무원은 가담 형태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본죄가 되려면 공무원은 선의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와볼게요. 자, 228조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때 공무원 밑줄 그시고 공무원은 선의자입니다. 허위 신고를 하였다. 객체가 공정증서 원본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 갈아 닫고 그 밑에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도 똑같은 객체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허위 신고를 할 때 착수가 되고요. 그 밑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격을 보시게 되면 처벌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다 라고 했고 간접적 형태이다. 그리고 목적범위 아니다는 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도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이 객체죠. 객체 2번 별표 치시고 자, 공정증서 원본입니다. 객체는 원본이다. 원본 밑줄 그시고 원본입니다. 자, CF 되어 있죠? 등본, 초본, 사본, 정본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요 정본 밑줄 그세요. 정본 판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정증서 원본이라고 본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호적부, 그다음 무슨 등록부, 등기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정증서 원본에 속한다고 봐요. 화해조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공정증서는 객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되지 않는 거, 주민등록부, 주민증, 각종 대장, 각종 조서는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서인이 쓴, 민간인이 쓴 이 사서증서, 이것도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됐죠?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제 허가증, 등록증, 여건이 나와 있는데 이 등록증은 자격 취득한 자에게 권능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주는 증서를 말한다. 그쵸? 사업 변호사 등록증은 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 사업자 등록증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권도 객체가 되네요. 자, 밑에 판례 나왔죠? 공정증서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신고에 의해서 불실의 사실이 그대로 기재가 될 수 있는 공문서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판례 보시면 공증 동그라미, 공정증서 동그라미, 여권 동그라미는 객체가 된다.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공정증서 원본은 원본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정본 밑줄 그시고 X, 정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밑에 정본 세모, 밑에 주민등록부 세모는 안 된다. 시민증,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안 된다. 사실증명에 관한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장이지, 대장. 각종 대장으로 끝나는 말, 이런 것들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 외우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운전면허 대장할 때 대장세모, 밑에도 대장세모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사서증서 배웠지?
그 다음에 각종 끝에 조소로 끝나는 말들도 역시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등록증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객체 시험 잘 납니다.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자, 행위를 볼 텐데요. 다시 노트 한번 펴보세요. 자, 이 그림을 밑에로 끌고 내려가 볼게요. 자, 비공무원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 했을 때 이 B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B자는 가로 열고 닫으세요. 즉 주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돼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그래서 B자는 가로 열고 닫았습니다. 필기해두세요. 가로 열고 닫았다.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죠. 이때 착수가 있다. 적을까? 이때 실행에 착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부실기재를 해야 했을 때 기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 이 담당 공무원은 선의자여야 돼요. 선의자. 그리고 객체가 공정증서 원본 등이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부실기재가요, 요 부실기재를 잘 받으셔야 돼요. 부실기재. 부실기재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중요사항 플러스 허위기재, 이것이 부실기재라는 겁니다.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부실기재가 안 돼요. 중요사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기재했을 때 부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실기재가 여기 나와있지, 무효사유나 부존재 사유일 때는 부실기재로 봐요. 근데 문제가 이 취소사유일 때가 문제가 돼요. 취소사유가 될 때. 취소사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한번 예를 한번 적어볼까요? 취소에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사기, 강박, 이 민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 이 사기나 강박을 통해서 행해진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이런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취소권 행사 전이다. 취소권 행사 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부실기재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것이 무효화돼요. 그래서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권을 행사했느냐 행사하지 않았느냐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하기 전이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행사한 후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재는 무효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위장 결혼은 있고 이혼이 있는데요. 위장 결혼은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혼은, 가장 이혼은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결혼과 이혼을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나 해임 등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나누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교재해 볼게요. 자,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은 알지 못해야 한다. 밑줄 그시고 선의라고 적으세요. 만약에 이 친구가 알았잖아요. 알았다면 이제 악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자는 그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1번만 본죄가 되는 것이고 2번은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허위 신고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부실기재라는 거 필기해드렸죠. 부실기재란 말은 이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을 달리 기재하거나 반대로 기재하는 것을 부실기재라고 한다. 됐죠? 허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실기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예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기재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실제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재한 내용이 당사자 의사나 실체 권리와 관계 일치하잖아요. 일치를 한다. 일치할 때는 역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가 바로 중간생략 등기라든지 등기 원인을 매매 대신 신탁 대신 매매라고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도 관련 판례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번도 알아두시고요. 2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도 좀 받으시고요.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착수 기술식을 말씀드렸고, 자 밑에 판례 나왔죠? 부실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 의미 동그라미에 대해서 진실에 반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을 부실 기재라고 한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피고인들이 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대요. 설정할 의사가 없이 단지 이 국내 취업 동그라미를 할 목적으로 혼인을 했다. 이건 뭐다? 이거는 무효다. 무효. 이것은 무효 사유가 된다.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것이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이러한 혼인신고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을 때 혼인신고가 유효화되는 거예요. 참담 부부가 설정할 관계없이 이렇게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할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 혼인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재가 되면 본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 여기 또 이 판례도 별표 치시고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보시고요. 자 판례 보시면 빨간색으로 무효 사유나 부존재 사유가 될 때는 죄가 되지만 끊으세요. 취소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취소권 행사 전이다. 세모 치시고 가로 열고 이퀄 그러면 여전히 뭐하다?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실기재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그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즉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기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치? 그러니까 취소되기 전까지는 세모 쳐보세요. 이 말은 이퀄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취소를 하기 전이죠. 취소 전이기 때문에 그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실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사후 추인 사건도 별표 쳐보시고요. 자, 1번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등기 원인이 실체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등기가 파란색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 세모 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다 부합 세모 일 때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끊고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당시를 놓고 판단한다. 즉 뭐가 부합하는지 안 하였는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당시를 놓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 됐지? 자 밑에 2번 그 경료 당시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대요. 부합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는 거겠죠. 본죄가 된다. 그 다음 사후에 이게 동의가 있다든지 추인이 있다든지 해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수 이후 문제잖아. 그렇죠? 기수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본죄는 여전히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역시 이 판례 보시면 본죄가 성립을 했다. 성립 동그라미 치시고 가로 열고 이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후에 동의나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다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이 판례도 중요하고요. 자 다음 자 똑같죠. 그쵸? 자 판례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게 부존재지 부존재. 그 다음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가 된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역시 대리권 없기 때문에 무효사유지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역시 본죄가 된다. 위장결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에서가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불실기재다. 종중대표자가 종중총회 결의 없게 했기 때문에 무효사유입니다. 밑에 나오지?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4번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의 없이 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5번도 실제 소집 절차와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불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타방 교회를 배제한 채 소집했다 했잖아요. 이것도 무효 사유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고요.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토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무효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만 잘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도 어려운 쪽이 아닙니다. 8번도 보시게 되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부존재지? 존재하지 않았다. 부존재지? 통정허위 표시, 통모했다든지 통정허위는 무효사유지? 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종중 대표자의 기재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건 밑줄 한번 가보세요. 빨간색으로 이건 밑줄자. 이것은 나오잖아. 그 부동산 처분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의 기재에 속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위 동그라미 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적법한 종중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무효사유가 되는 거죠. 자, 확정 판결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기재가 되는 것인데 그 확정 판결에 관련된 부분을 진실에 반하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본제가 됩니다. 자, 공동 대표이사로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위조죄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쟁점은 이제 본제가 되는 것이냐 묻고 있기 때문에 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의 사유를 기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자는 권리 의미 주체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다? 무효사유다. 그래서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15번 갑니다. 자,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근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사실 신고하였다.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그치? 타인 부동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허위사실 신고하였다면 이건 뭐다?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6번 발표하시고 두 가지 묶으시고요. 자, 주금 납입 가장 횡령죄 배임죄 할 때 말씀드렸죠.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서 납입 증명서를 바꿔서 바로 그 돈을 납입한 돈을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 돈은 한 번도 회사 돈에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배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될 수가 있어요. 주금을 납입했죠. 납입의 외형을 갖춘 다음에 납입 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 등기, 증자 등기를 마쳤다 했잖아요. 이렇게 등기를 냈다 했잖아요. 등기를 어디 가서 냈어요? 등기소 가서 냈죠. 등기소 직원을 속여서 등기를 냈잖아요. 그치? 그 등기소 직원을 속여서 등기를 낸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납입의 외형을 갖추면서 등기를 낸 것 자체가 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횡령 배임은 되지 않지만 본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도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납입했죠. 그리고 나서 마치 주식 인수인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해서 등기 공문에 대해서 이 밑에 등기 신청을 하고 그 등기가 상업등기부 원본에 기재가 되었잖아요. 등기 공문을 속여서 낸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가장 납입, 납입 가장 이 말만 나오면 횡령 배임은 안 되지만 본제는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8번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 등기를 신청하였고 결국 등기부 원본에 기재가 되었다면 등기부 직원을 속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은 노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사 사임 등기하고 해임 등기인데 지금 사임 등기 볼게요. 자, 이 사임서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 사임서를 내잖아요. 이사가 사임서를 내는 것은 오로지 당의 임원의 의사에 따라서 내야 한다. 내가 사직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당의 임원의 의사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의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였대요. 아니한 이 사임서 밑줄 그시고 당의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이 사임서는 뭐가 된다? 무효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재가 되면 불실기재죄가 되는 것이 됐죠? 다음 자, 되가 되지 않는 거 파라펜 들어볼게요. 자, 무효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불실기재가 아닌 거지. 취소 사유인데 취소가 되기 전이라 했죠.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앞에 거랑 중복됩니다. 기망이니까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했으니까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위니까 기망이거든요.
사위는 사기예요. 사기. 사기인데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해외를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였다. 이혼 신고 세무 치시고. 가짜 이혼이지, 가짜 이혼. 가짜 이혼은요, 가짜 이혼은 일시적이나마, 여기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유효하게 이혼 처리를 해줘요. 즉, 뭐 강제 집행 멘탈 목적이나 해외 이주 목적이나 뭐 다른 사유 등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이혼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 이혼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다운 이혼 의사가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이렇게 뭐 다른 목적일지라도 잠시나마 이것은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이혼도 이혼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혼인신고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혼신고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실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을 때 한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만 보는 것이에요. 이혼 도장만 찍어가지고 오면 이혼 효과 처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달리 보고 있다. 그래서 해외 이주 목적의 이혼도 이혼으로 쳐준다. 이건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번 별표. 자, 부실기재라고 하는 것은 중요사항에 대해서 허위 기재를 했을 때 부실기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이죠.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파란색으로 거래가액 세무 치시고 할지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러면 중요한 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네요.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이전 등기를 해주잖아요. 얼마 가격을 받고 대금을 받고 등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부동산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응? 이전 등기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이전 등기가. A라는 사람의 명의에서 B라는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대금이 얼마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왜 취득세 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대금을 일부러 뭐 1, 2억 몇 억 적게 기재하잖아요. 그쵸? 그 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별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A라는 사람의 명의가 B라는 사람의 명의로 바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액은 그다지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거래가액을 달리 적었다 할지라도 그 등기부에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예고등기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등기를 말소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 않고요. 자, 요 8번 체크해 볼까요? 자, 해임이지, 해임 세무 쳐보세요. 앞에서 사임서하고 좀 다르다 그랬죠. 사임서는 본인이 사직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임서를 쓰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 아닙니까? 사장이 직원을 일방적으로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고당하는 사람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나요? 들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치? 그래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해임서는 뭐다?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제의 객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자, 8번, 9번을 묶어보시고 9번도 별표죠. 자, 부실기재죄에서 불실기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불실기재죄가 되는 것인데 법원의 촉탁 세무는 당사자 허위신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되지 않는 거죠. 밑에도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세무치시고 역시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본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서 납입가장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횡령 배임이 되지 않지만 본죄는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예외가 있어요. 요 예외가 요 11번에 11번. 자, 주식인수 가액을 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바로 인출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만 보면 본죄가 되죠. 그러나 그 다음 그 인출금을 주식 납입금의 상당에 해당하는 그 자산을 양수대금을 사용했을 때는 이것은 본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인출금에 상당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납입가장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납입가장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본죄도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 판례. 근데 출제가 된 건 없습니다. 출제가 된 것은 앞에 죄들이 더 출제가 많이 되었고 이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참고나마 좀 봐두세요. 그 다음 12번부터 15번까지를 묶으시고요. 파란색으로 가장매매는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번부터 매매 가장이니까 가장매매지, 밑에도 가장매매지, 밑에도 가장매매고요. 밑에도 가장매매네요. 가장매매는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죠.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A 명의가 지금 B 명의로 바뀌어지려고 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치? 이전 등기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 가액을 다운계약서 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근데 예를 들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가격을 다운시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다가 이전 등기, 이전 매매 예를 들면 매매라 하지 않고 뭐로 증여를 했다든지 또는 명의신탁이라 했다든지 그다음에 가격을 다운시켰다든지 등등의 그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된 원인이 B 앞으로 등기가 이전된 원인을 적어야 되거든요. A에서 B에게로 등기가 넘어진 그 등기 원인을 적어야 되는데 그 등기 원인을 매매라 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든지 또는 명의신탁을 했다든지 또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적었다든지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A 명의에서 B 명의로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등기 원인이 실체와 달리 이거라 적었다 할지라도 본죄는 되지 않는다. 왜? A에게서 B로 넘어가는 그 사실적 관계는 일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실체적 권리 관계는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잘 적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가장매매, 매매로 가장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도 중간 생략만 등기를 했지 실체 권리 관계가 넘어가는 거 맞잖아요. 또 등기가 넘어가는 거 맞잖아요. 실체 권리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적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합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 등기를 마쳤다. 내가 임의적으로 분배한 것이 아니라 상속분에 따라서 등기를 마쳤다는 것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역시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 의제 자백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아버리잖아요. 이것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 자백이라는 것이 뭔가요? 의제 자백. 자백으로 의제한다. 자백으로 간주한다 하는 말인데 어떨 때 자백으로 의제 간주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아요. 정해진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100% 패소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판 날짜가 잡히거나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면 무조건 나와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100% 불이익 돌아갑니다. 의제, 자백으로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질 권리관계에 부합해서 넘어간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제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도 의제 자백에 따른 승소 판결 같은 경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를 않는다. 18, 19를 묶으시고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받았을 때에도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죠. 그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뭘 원인으로 하겠어요.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자, 21번 말씀드렸습니다. 명의신탁 대신에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고 21번 소유자로 했네요. 소유자는 정당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당 권한 있는 자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23번에 합의에 따라진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24번은 마찬가지지. 합의가 이루어졌지? 전원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가 되었지? 대주주가 나머지 주들의 이익을 위임받아서 했지? 전부 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거예요. 27번 사법상 무효를 할지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 결의가 이루어졌지? 그래서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번도 무슨 행사한 사안이어까지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지만요. 자, 밑에 실제로 채권양 대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29번도 위임 기망하였다 할지라도 매매나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부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실기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다음 키워드를 잘 찾아내시면 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가보시더라도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섞어놔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끝에 죄가 된다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제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인식이 있어야 되겠지. 인식이 없다면 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밑에 뭐뭐인 것으로 알고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했다는 말은 인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기자 할 때 했죠.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일단 여기서 사기자 하나가 되고요. 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은 등기 공문을 속여서 자기 앞으로 등기했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가 되는 것이죠.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합니다.